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9,800달러, 이더리움 1,500달러 플러스고, 리플, 에이다, 도지, 솔라나 전체 코인들 9월 5일 미국 노동절, 미국 증시 안 열리는 월요일인데도 플러스 반등 좋습니다. 코인 채굴업자들 지난주 비트코인 5,400개 대량 매도했다가 다시 약간 매수하는 움직임 보이면서 비트코인 2만 달러 부근까지 상승하기 직전이고요.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채굴업자들 이번 주 파월 의장 연설하고 유럽 금리 인상 대비해서 사전에 비트코인 대량 매도하면서 리스크 대비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채굴한 비트코인 매도를 싹 다 한 거죠. 채굴업자들의 비트코인 추가 매도는 없으니까 이더리움 포함 알트코인들 반등이 좋습니다. 우리 에이다 코인 플러스 3% 그나마 반등 괜찮고요. 올해 미국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있어서는 이번 주부터 9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그 다음 주 9월 21일 미국 금리 인상까지가 가장 중요한 날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9월 8일 목요일 파월 의장 연설 내용에서 8월 잭슨 발언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 주 인플레이션율 또한 8% 아래로 낮아지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폰 14 출시 임박했는데 애플 아이폰 카메라 성능하고 디자인 조금 달라진 것 말고는 전작 아이폰 13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시장의 기대감은 현재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글로벌 1등 바이낸스 거래소부터 시총작은 거래소들까지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물이나 선물할 것 없이 현금화 비중을 늘리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앞에서 이야기드린 미국 금리 인상 긴축으로 글로벌 자금이 말라가는 거고,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코인 투자 비중도 작아지는 거죠. 특히 업비트 보면 1일 거래량 6억 불로 작년 4월하고 10월 100억 불 이상 상승한 것에 비해서 매우 작은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업비트 거래량 여기 차트에서만 봐도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작년 피크일 때는 바이낸스 다음으로 2위, 3위 여기 구간까지 상승했던 게 업비트였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 완전히 무너졌다 보긴 어렵고, 시장의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은 김치 프리미엄 플러스 1.2%로 8월 3%에 비해서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프가 마이너스 되는 순간 한국 알트코인 투자자들 줄어든다는 것으로 코인 시장에게는 호재이고요. 김프 마이너스 되는 순간 보조지표인 지지선이나 거시경제, 악재 호재 이런 것 안 따지고 코인 투자에도 수익 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김프 낮다는 것은 단기 상승 기대감 낮다는 거고, 세력들도 코인 반등시키려고 호재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코인 변동성 보실 때는 무엇보다 리플 가격 보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코인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4월하고 10월 리플 2,000원, 1,000원까지 상승을 했고, 최근에는 450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리플 2017년부터 리플 가격하고 거래량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리플 가격 하락은 했지만 거래량은 2020년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개별적인 호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코인 옮기거나 테더 코인으로 변경할 때 리플을 많이 이용하죠. 트론이나 이오스도 수수료가 낮아서 사용도 하지만 트론, 이오스는 리플에 비해서 시가총액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수십억, 수백억을 옮기려면 트론이나 이오스는 금방 눈에 띄고 가격도 크게 변동이 나올 수가 있고요. 대신에 리플은 고래들 자금 옮기는데 수수료 리플 한 개로 싸고 거래량도 많아서 안정적이죠. 리플이 2018년 당시에 투기 세력들 많이 들어오면서 이더리움 해킹 사건 이후 이더리움 대용책으로 리플 매수가 많았습니다. 5,000원까지 상승했다가 2010년 3월 200원까지 하락을 했고요. 거래량도 보시면 최근하고 비교해서도 여전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2021년 대세 상승 이후 개인 투자자도 코인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도 중남미나 동남아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소도 리플 많이 사용하고요. 해외 송금에 있어서 리플이 수수료가 가장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플의 활용도는 늘어났지만 리플이 작년 크게 상승 못했던 것은 SEC 소송에 걸려있기 때문에 반등이 크진 못했죠. 리플과 SEC 소송은 리플 가격 큰 변동 없이 횡보할수록 종료될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고, 이더리움 2.0 지분 증명 이후 리플 소송 종료 가능성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다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이더리움하고 리플 시가총액 규모에서 리플이 더 컸던 시절이 있었고요. 비트코인 다음에 리플이었죠. 그렇게 리플이 이더리움보다 우위에 있다가 SEC 소송 나오고 나서 리플이 이더리움에 완전히 밀렸다 볼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코인 투자 본격적으로 하는 구간이 2021년 이런 대세 상승보다는 2019년처럼 여기 횡보하는 구간에서 코인
비트코인 매수하고 장기로 들고 가는 경우가 많고요. 리플의 조봉상 RSI만 봐도 최근 거의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은 과매도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하락에 개인 투자자 주로는 들었지만 리플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엘살바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남미, 베트남, 태국,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해외에서 돈 번 다음에 자국으로 송금할 때 리플 이용률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르헨티나에서 리플 선불카드가 출시가 되었고요. 바이낸스하고 마스터카드 협력해서 이번에 선불카드 출시가 되었는데 선불카드에 코인을 예치해두고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신용카드 쓰지 왜 수수료 더 줘가면서 선불카드 사용할 수 있냐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선불카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고액자산가 큰 손이면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부자 같은 경우는 세금 문제로 코인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정치인들 남들 몰랐으면 하는 사용 내역을 이런 코인 선불카드를 통해서 소비할 수가 있는 거죠. 개발도상국처럼 정치사회 불안한 국가일수록 이런 코인 선불카드에 자금 예치해두고 안전하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자들 입장에서도 분산 투자로 코인 선불카드 구매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부자들 금고에 금골드 포함 땅 문서나 현금 채권, 주식 증명서 등 다양하게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거기에 이런 코인 선불카드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1000억 부자가 있으면 100억씩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다른 자산 가치 폭락에도 100억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요. 최근 같은 이런 인플레이션율 상승에 현금 가치 하락해도 금이나 채권 가치는 상승을 하는 거고, 코인 가격도 급등을 하는 거죠. 부자들은 절대 한 자산에 몰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플 거래량 최근 보시면 비트코인 2만 달러 아래 채굴자들 팔고 있고,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 불안한 상황에서도 리플 거래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플 통해서 비트코인 거래들 USDT로 바꾸고 지갑으로 옮기는 작업일 수도 있지만, 리플 코인 자체도 지갑으로 옮기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장 변동성에 빠르게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 현재 구간 바닥일지 아닌지는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앞으로 움직이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비트코인 간신히 2만 달러 유지는 하고 있지만 나스닥 지난주 러시아 유럽가스관 작동 중단으로 반등 오려다가 다시 하락을 했죠. 9월 말 금리 인상 직전 여기 라인까지 하락을 했는데, 여기 마지막 지지선 무너지면 나스닥도 6월 저점까지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19,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 매우 높죠. 대신에 RSI 보니까 거의 바닥까지 나온 걸로 보입니다. RSI 한 번 더 3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나스닥도 여기 마지막 라인 살짝 건드리면서 개미 털기하고 반등 나올 가능성 존재하는 거죠. 기관들이 여기 RSI 크게 하락할 때 과매도했고, 그 다음 개인들도 추가로 패닉셀 하는 거죠. 1994년 미국 자이언트 스텝하고 나스닥 폭락온 케이스 보면 당시에도 올해 6월 17일 75bp 금리 인상하고 폭락온 것처럼 7월 미국 2분기 어닝 전까지 폭락이 났습니다. 또 8월 16일 50bp 금리 인상하고도 올해 7월처럼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스닥 현재 구간 1994년으로 보면 여기 조정 국면하고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1994년에도 두 번의 큰 조정이 있었고 11월 미국 3분기 어닝 기대감으로 다시 반등이 나왔고요. 최근 구간이 거의 바닥이다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여기 반등 나왔던 구간은 10월 초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파월 의장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스닥도 추가 하락이냐 반등 결정짓는 중요한 한 주다 볼 수 있는 거고요. 파월 의장 9월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데이터 보고 결정한다고 이야기했고, 9월 실업률도 전달 3.5%에서 3.7%로 다소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50bp 정도만 금리 인상해도 충분하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주 코인 시장이나 미국 주식 반등 오는 게 맞기는 하지만 러시아 전쟁이나 유럽 경기 침체, 강달러 등 미국 금리 인상 말고도 글로벌 경제 문제가 산적해 있으니까 나스닥 쉽게 반등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9월 7일 애플 아이폰 14 신제품 발표가 있는데, 작년 애플 주가 보면 아이폰 신작 발표 전까지 주가 상승했다가 발표 직전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아이폰 14 루머 나올 대로 나왔고, 실제로 발표된 아이폰도 루머하고 비슷하니까 주가가 하락이 왔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애플이 신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5% 하락은 했지만 비트코인, 엔비디아, 미국 잡주들 대폭락한 것에 비해서는 여전히 애플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금 풍부하고 소비자들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 14 신작 대비해서 글로벌 대기 수요만 2억대가 넘는다고 하고요. 워렌 버핏도 145달러 여기 구간 아래부터 6월부터 계속해서 애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